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질주하던 우리 시장 오늘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2,400이 깨지기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알찬 강의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금요일이니만큼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앞으로 배트맨의 불금을 책임져 주실 김선윤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요. 무료 리딩 받고 계시지만요.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지금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은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시장 리딩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질문도 하나하나 답글을 달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오늘처럼 흔들렸을 때 좀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위원님의 리딩 들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장중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 퍼센테이지만 보면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 한 번 이렇게 흔들리니까 심리적으로는 좀 버거운 느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위원님께 오늘 시장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금요일장인데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나요? 자, 오늘 좀 기분들이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좀 많이 힘드셨을 것도 같은데, 뭐 근데 그간에 원체 많이 올랐으니까 한 번쯤은 이럴 수 있을 것도 같잖아요. 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산 종목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원체 좀 많이 올랐었고 좀 한 템포는 쉬어갈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두 번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조만간 한 번의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계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건 아니라 여러분들 좀 시장 대응을 하실 때 있어서 조금 너무 급하게 조금 급등주를 따라가시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대응이 굉장히 힘드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 두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 바닥으로 좀 밀리는 종목을 두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바닥주를 사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서 급등주를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급등을 만들었을 때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그런 좀 몸에 좀 뭐라 그럴까요? 버릇을 좀 채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시젠 같은 경우 너무 좋지만 최근래에 따라가신 분들이다. 만약에 27만 원, 8만 원, 9만 원, 30만 원에 만약에 좀 사셨다. 이런 경우는 조금 마음에 좀 반성을 해보시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시제는 없어요. 저희 회원들 없습니다. 네. 20만 원대 사신 분들은 계십니다. 초반에. 하지만 이거를 막 조정시 매수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강하게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저는 지금부터 그리고 한 차례 조정이 더 나온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지만 오히려 이 타이밍을 이용하셔서 좀 고점이신 분들은 좀 물을 타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원체 사실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이라 저평가 영역으로 점차 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항상 기회로 남들과 다르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익이 난 걸로 만족하셔야 돼요. 몇 퍼센트가 아니라 수익이 난 걸로 만족하세요. 항상 이거를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수익이 난 걸로 만족하세요. 몇 퍼센트를 덜 먹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버리지 못하시면 주식으로 돈을 버시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급등주를 따라간다, 돈을 따라간다 말씀드립니다. 돈을 따라가면 돈이 안 쫓아옵니다. 돈이랑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밀당하셔야 돼요. 네.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따라올 수 있는 바닥에서 바닥에 사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여러분 사고 싶죠. 근데 우리 미리 이미 다 맞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셔야지 이거를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급등주 하시면 소리 안 지르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위원님께서 소리를 안 지르셨네요. 아무래도 목 건강이 좀 건강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는 강조를 드렸습니다. 급등주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면서요. 이제 저희 배트맨 금요일 시간에는 알찬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강의 내용을 보니까요. 주식 초보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아주 값진 강의를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다음 주장에도 좀 대응이 바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들 오늘 강의 내용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의 시작해 주실까요? 네, 어제 이제 제가 좀 목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또 이제 코골이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의 좀 치료를 좀 받았는데 그 수면 마취를 했어요.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맞았는데 진짜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뭘 했냐? 여러분들 위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고요.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는 걱정하실 게 없는데 현재 이런 단기적인 오늘 어제 같은 흐름에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잖아요. 오늘 아까 잠깐 앞에 이제 우리 김광만 의원님께서 상담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높게 물려 계신 분들 상담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아마 다 말씀드리지 못할 거예요. 한 20페이지 이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많이 못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깨똑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TV 김선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제가 많은 정보도 드리고 있고 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도 CJ, CGV 드리고 급등 나오고 급등 나오고 오늘도 엄청 많이 올랐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모든 분들이 또 배부르게 제가 또 수익 실현해드렸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에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달러 인덱스 차트 수치를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으로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 하락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달러 값어치가. 근데 중요한 것은 FED에서 제로금리를 2021년 말까지 무조건 유지한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이제는 다 아는 사실. 이걸 모르시는 분이라면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심각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 자체가 방향성이 바뀌어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최근 들어서 하락하고 있고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이 몰려오고 있고 코스피가 상승하는 흐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동안 계속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스피가 3,000을 가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고 논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의 코스피의 흐름은 요 얼마 전 6월 중순에 보여줬던 단기 하락장의 그냥 단순한 모습일 뿐이에요. 그때도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 같은 경우는 조만간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누가 바닥에서 다시 잘 잡나라는 거지
뭐 오늘 뭐 LG화학이 5% 빠지고 현대차가 3% 빠지고 그냥 단순한 조정인 거예요. 그간에 오른 건 생각 안 하실 거냐고요. 항상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뭐가 있다? 조정은 있다. 셀트리온은 안 그랬나요? 네. 삼성전자는 안 그랬던가요? 항상 그렇잖아요. 골이 깊으면 뭐죠? 네. 올라가는 것도 높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그거를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광의통, M2 광의통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뭘 말하냐면요. M2 광의통화라고 M2 통화. 현금이랑 정기 예금이랑 그다음에 정기 적금 등 예금 은행의 저축성 예금, 뭐 거주자 외화 예금 등등 그냥 뭐 다 저축하고 있는 그런 보관하고 있는 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거 아세요?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인 것도 같고 돈을 잘 안 써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 주식을 하기도 하고요. 네. 빌린 돈을 뭐 상환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트렌드가? 네. 주식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이 수천조의 자금들 가운데 굉장히 일부분의 자금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이 됐던 거예요. 자, 투신권의 환매, 기간의 환매, 투신권이 매도세가 굉장히 계속 나왔잖아요. 많이. 투신의 매도가 다 뭡니까? 펀드의 환매를 뜻하거든요. 개인들이 펀드를 환매해서 펀드의 수익률을 못 믿으니까, 그쵸? 그냥 직접 하시는 거죠. 강남의 부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50억씩 주식 투자한다고 다 싸들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근데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해요. 연기금 계속 매도합니다. 좀 들어온 듯 싶더니만 매도합니다. 어디로 가요? 기관들은 해외로 가고 있어요. 테슬라 사시나요? 분할했다고 테슬라 싸니까 사서 13% 올리신 겁니까? 또 추가로 또 올리나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또 요즘엔 그래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계속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재밌는 점은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능력 얼마나 한 달에 얼마나 주식을 살 수 있냐 얼마치 살 수 있냐 최소 4조에서 7조가량을 매달 살 수 있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 정도로 자금들이 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연말까지 저는 아니면 내년까지도 개인들의 강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동학개미운동을 이끌었고 이 많은 광의통화가 그리고 쉬지 않고 기관들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올렸던 겁니다. 기관들이 당황할 정도로. 근데 단순하게 그냥 이틀 정도 흔들렸다고 그간에 진짜 몇 달을 꾸역꾸역 올랐는데 6월 중순부터도 쉬지 않고 갔잖아요. 6월 중순에 약간 흔들렸었잖아요. 차트 기억하세요? 6월 중순에 시장은 잠깐 흔들렸었다고요. 자, 볼게요. 자, 보이시죠? 6월 중순에 언젠가요? 6월 15일. 예, 제 생일인데 별로 안 좋았었네요. 6월 12일. 자, 요런 때, 네. 약간 흔들렸다가, 네, 시장이 다시 쫙 갔단 말이죠. 당연히, 네, 이런 수순 자체, 이런 포인트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자리 아닐까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의 조정이 끝난 다음에 지수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네, 상승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 몇 포인트요? 네, 그 다음은 3,0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현 구간대에서는 걱정하실 건 전혀 없고 그냥 조금 시장을 즐기시면 되는 거고요. 잠깐의 이런 시장 떨어지는 거에 굴복하시면 안 돼요. 절대 굴복하시면 안 되고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이 종목이 너무 급등했는데 자, 말씀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의 분들도 그렇고 다 팔았습니다. 없어요. 거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수익이 뭐 맥스 나신 분이 뭐 30%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 다 팔았어요. 다 팔았고 새롭게 좀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우선 이건 제가 왜 가져나왔냐면 화요일 날 들이자마자 급등이 나와가지고 혹시나 막 오늘 따라가신 분들이 계실 것도 같고 좀 불안해서 그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20% 이상 나버려서 그냥 없어요. 참고하세요. 제가 요즘에 화요일 날 방송 나와서 마지막에 종목을 드리면 다음날 종목들이 바로 갭상승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금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못 사면은 제 종목 따라오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너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CJ CGV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네. 3분기부터 실적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들어갈 건데 오픈 톡방에서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잠깐 갖고 왔어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부터예요. 다음 주에 이벤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이 시간에는 금요일 저녁에는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사실 거의 오늘부터 해서 오픈톡방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서울경제TV 김선윤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PD님 아래 띄워주세요. QR코드 찍으시고요.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여러분 핫한 거 좋아하시죠? 방탄소년단 네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자들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큰일 나나? 네. 전 트와이스가 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21일 금요일 날 컴백을 하는데 요 다음 페이지에 방탄소년단 컴백할 때 맞춰서 관련된 종목들을 푸짐하게 넣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BTS 컴백하면서 먼저 산 물량 있죠? CD? 패키지? 거기에 400만 장 이상을 좀 팔았더라고요. 그와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것저것 관련된 거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훑어드릴 거예요. 21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컴백을 하니 다음 주 월요일은 장이 안 열리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 버리니까 너무 흔들려 버렸어요.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11월 안으로 좀 방한을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전날은 또 중국 외교총괄 양 제츠가 방한을 한다고 해서 또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죠. 움직였지만 대표적으로 뭐 오늘 장에 움직였던 것 중에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3일째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줬죠. 많이 가다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어쨌든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쭉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는 제약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주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얘기로 좀 해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이 끝난 다음에 제가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제가 주식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는 거 PER이나 PBR이나 ROE나 ROIC나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운데서 현재 시젠의 PER이 얼마인지 적정한지 비싼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도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중요한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테니 잘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될 거. 지금은 이제 9월을 지켜봐야 되는 요 시점이 왔어요. 8월 말이 돼가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 말까지도 진행되지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종목들 몇 가지 종목들은 예상치가 잘 나오진 않았어요. 특히나 시젠 같은 경우나 관련된 진단 키트, 시약 같은 종목들이 이분 실적이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그로 인한 실망 매물로 인해서 수젠텍도 많이 빠졌었던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 자체를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촥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런데 3분기 때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3분기 때는 2분기 때보다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시젠도 그렇고. 그냥 약간 좀 뒤로 미뤄진 것 같은 생각? 네. 왜냐하면은 진단키트라는 걸 바로 4월 달부터 부랴부랴 판매했던 건 아니잖아요. 5월, 그렇죠? 6월, 7월, 8월 그걸 계속 이어지는데 피크는 3분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마스크, 그다음에 진단키트, 시약, 네. 전쟁 물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있어서.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액세스 바이오 종목이 요즘엔 왜 이렇게
약간 좀 액세스바이오는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지난주인가 해가지고 한번 나와가지고 액세스바이오를 추천을 드리러 갔어요. 그때 6천 얼마였는데 목표가를 제가 8,000원을 드리고 갔어요. 갔는데 바로 다음날 8,000원이고 지금 2만 얼마예요. 3만 원 갈 것 같아요. 꼭 다음 주 되면은.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또 따라 들어가시다 큰일 나겠죠. 근데 이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젠이나 여타 다른 종목 수젠텍 다 밀려버리니까 바이오니아 다 밀리니까 엑세스바이오 쪽으로 다 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다가 또 몰리시려고. 네. 진짜 끊을 수 없는 마약 같은 것 같은데 절대 주식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TS가 컴백을 합니다. 8월 21일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 발표와 함께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들이 있겠죠. 6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은 가장 보셔야 될 게 넷마블이겠죠. 빅히트엔터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닥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넷마블을 움직이려면 빅히트가 상장을 해야지 움직이겠죠. 그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것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LB세미콘, 자회사 LB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지분, DPC 요것도 조금 약간 가볍긴 해요. 자회사 스틱인베스트가 빅히트 주요 주주. 그리고 VTGMP 요건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이렇게 별도 치기도 했는데 BTS 굿즈를 판매합니다. 뭐 화장품, BTS 모양이 들어가 있는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림 어스 컴퍼니라고 BTS 예전 앨범들을 판매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에 나오는 다이너마이트 이 디지털 싱글 앨범도 아마 여기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선판매가 한 400만 장, 426만 장인가? 판매가 된 것 같고요. 장당 19,000원인가 아마? 네,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이것저것 팔면서 납품하는 것들 대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초록뱅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 BTS 관련 드라마 제작 예정인데 여기서 좀 가벼운 종목이라 치면 좀 바닥에 있다고 보는 종목을 좀 체크해 보자면 초록뱀이 좀 바닥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정말 바닥에 많이 꼬라 박혀 있어요. 촥 박혀 있고 VTGMP 같은 경우도 좀 바닥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이 세 개 종목들이 이슈를 끌 것 같은데 순위를 매기자면은 드림이 1번이고 VT가 2번이고 초록뱀이 한 3번 정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간 다음에 급등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종목이 아마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바닥에서 안 움직이지만 갑자기 솟구치면서 급등주가 된다. 그럼 급등주가 되면은 사람들이 기름 부어줄 때, 돈 넣어줄 때 지켜보고 있다가 돈 안 들어온다 싶으면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 돈을 넣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가지고 가만히 들고 있다가 돈 넣는 거 구경하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폭죽놀이 할 때 올라가는 거 즐기셔야지. 올라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는 거 지켜봐야지. 지켜보고 즐겨야지. 올라타면 어떡해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중국 외교 총괄 양세치 방안 관련한 건데 이거는 뭐 사실 제가 굳이 얘기를 안 드려도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고 지난주에 이번 주 내내 움직임이 좀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많이 오르기도 한 종목들인데 호텔신라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한 달을 방황하다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모두투어, 하나투어 다 마찬가지였고 참 좋은 주에는 좋았고 노랑우산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회사고 근데 뭐 콜마나 에이블이나 이짠부터 잘 갔는데 오늘 시장에서 재미가 없다고 해서
재미가 없다고 해서 이 관련 종목들을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슈는 맞는데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움직이거든요.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카페24하고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직구 관련이에요. 해외 직구. 그러니까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서로 왔다 갔다 해외 직구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이 두 개라 보시면 됩니다. 두 종목 다 요즘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 왜요? 중국과의 물류가 좀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조금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요거 CGV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강원랜드가 이제 7월 말부터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알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카지노 하시러 가시는데 사실 사람 많이 없대요. 그런데 어찌됐든 드디어 오픈을 했으니 3분기부터는 실적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좋은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실적은 4분기 때 피크가 될 거예요. 지금은 약간 이제 시작이라서. 그러면 4분기부터 피크가 되면은 주식은 먼저 선행하기 때문에 강원랜드 주가 잘 보셔야 돼요. 아마 천천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오게 된다면 한원령이 풀린다는 거고, 파라다이스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GKL 자체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 수 있어요. 이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움직임이 좀 나왔고, GKL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은 파라다이스랑 GKL 보시면 이제는 사도 되겠구나라고 싶은 게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자리의 종목들이에요. 특히나 파라다이스를 보자면, 자, 크게 봤을 때 여러분이시라면 이 종목을 샀을 때 크게 물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완전 바닥에서 새롭게 반등을 하려고 지금 딱 점프하기 직전의 모습이고, 사실 오늘은 좀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근데 수급적으로 보자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수량을 지금 이 종목에서 매수 대응을 좀 해주고 있어요. 최근의 물량인데요. 8월 7일 날 30만 주, 10일 날 조금 팔았고, 그 다음 바로 들어왔고, 12일 날 50만 주, 13일 날 25만 주.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구경만 했습니다. 네, 구경했어요. 매수 안 했어. 근데 안 팔고 나갔다고요.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GKL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GKL 차트 거의 똑같겠죠? GKL은 더 좋은 것 같아, 차트가 오히려. 크게 볼까요? 네, 이건 오로지 제 취향이긴 합니다만 파라다이스보다는 더 바닥에 붙어있는 느낌이네요. 많이 바닥에 있네요. 이 종목 사면은 큰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네. 이런 걸 사뒀다가 급등이 나올 때 급등주를 만들어 놓고 기름을 부었을 때 거기다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역시나 그 안 들어오던 수급들이 잡히기 시작해요. 연기금 빨갛게 무르익습니다. 사모펀드 무르익고요. 투신도 들어오고 금융투자도 들어옵니다. 기관이 매수가 잡히고 외인들이 설렁설렁 잡아주면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종목 많잖아요. 오늘 장에서도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1%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걸 사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시려면. 저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만약에 추천주를 드린다면 GKL, 파라다이스, 근데 두 개 중에 저는 GKL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덜 올랐으니까. 제가 또 화요일 날 백화점주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백화점이 있었고 신세계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중에서 신세계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신세계는 그때 당시에는 현대백화점보다는 덜 올랐으니까 완전 바닥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 상태였거든요. 현대는 좀 올라있던 상황이었고 약간 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다. 백화점주라면 신세계랑 현대랑 비교했을 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가시는 것이 다르겠지만 차트상에서 덜 출발했던 아직 움직임이 덜한 종목을 보는 게 맞고, 파라다이스랑 GK를 비교해 봤을 때도
이게 파라다이스 차트고 그리고 이게 GKL 차트라면 GKL을 골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입니다. 이런 걸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일 또 막 또 사지 마시고 화요일 날 천천히. 네, 근데 사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사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꼭 보세요. 자, 그다음에 제약주들이 굉장히 소외를 받는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시젠이 이렇게까지 하락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한 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젠 차트 한번 볼까요? 19%가 빠졌어요. 제가 시젠을 40만 원 간다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렸을 때가 얼마였냐면 21만 원이었을 때예요. 21만 원. 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1만 원일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예상치, 2분기 예상치에서 시젠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봤더니 40만 원도 싸 보였거든요. 굉장히 극보수적으로 잡았던 건데 그런데 마땅히 실적이 나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네. 너무나 조금은 예상치와 다른 실적이 나오다 보니 주가가 곤두박질 쳐버린 거죠. 수젠텍이 먼저 그랬죠. 수젠텍이 실적이 먼저 나왔는데 좋지 않은 실적, 컨센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이 나버리니까 주가가 그냥 바로 8월 11일 날 23%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더 빠지고 더 빠져죠.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그러면 나와 있는 실적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 수젠텍이 적정 주가로 좀 볼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은 이 정도 수준은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오는 가격은 33,000원 정도였어요. 33,000원 정도면은 그래도 줄만한 가격이다라고 계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짧은 글을 써서 오픈톡방에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수젠텍을 다시 들어간다면 33,000원 아래에서는 조정이 끝나고 멈춰서 횡보할 때는 매수 들어가기 좋은 자리다. 근데 거의 그 자리가 또 와버린 거예요. 31,000원이잖아요. 그럼 되게 싼 거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가격이 도달하고 있어요. 시젠 같은 경우도 제가 봤던 펀더멘탈 21만 원일 때 30만 원 가기 직전에 21만 원일 때 펀더멘탈은 40만 원이었고 그 당시에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상치는. 그걸 보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상치에 터무니없는 실적이 나와서 줄여야겠죠. 줄였는데 그 가격으로 다시 온 거예요. 저는 시젠 같은 경우는 다시 20만 원대가 온다. 이 하락이 멈추고 20만 원대를 횡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젠은 짧게 보지 마세요. 제가 시젠 40만 원 외치고 현대차 30만 원 외칠 때 짧게 보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 현대차 사라고 할 때 한 3년 보시고 길게 보시고 가져가 보시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도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절대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정부의 정책 과제가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차례 붐은 일어나고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해요?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좀 약간 쉬었던 그냥 자리일 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은 이제 내려온다 싶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이제 다시 내 종목이 갈 때가 됐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그리고 매수가 들어가시면 돼요. 천천히. 사실 돈이 없으시다면 조금 이제 힘드시겠지만 버티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지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적을 기대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실적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곤두박질치게 만들었고 그렇죠. 이것들로 인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대량 실망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또 내다 꽂았죠. 그런데 뭐라고요? 최근의 하락은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자금 여유가 있다면 시젠이 20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저는 많이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현재는 좋아 보이는 종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후에는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머지않은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에도 약간의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흔들릴 수 있겠죠. 다음 주 초.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아무리 흔들려봤자 다음 주 한 주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기로 돌아오면서 천천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뭘 한다고요? 트럼프는 FED를 자극해서 돈을 다시 풀 겁니다. 왜? 대선이 있는데 풀어야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야, 자기도 이제. 네. 큰일 나죠. 미국이라고 우리나라처럼 뭐 탄핵 안 됩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쉬었다 가야 되나요? 아, 그럴까요?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김선윤이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의 목은 소중하니까요. 위원님의 목 건강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서 이제 앞으로 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빠르게 받아 적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에 대한 힌트들 어디서 더 얻을 수 있는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거나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이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본방 사수 중이라고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오늘 같은 시장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수익 내시는데 도움 말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위원님께서 앞서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다면 그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위원님, 그 기준이 뭘까요? 네. 자, 여러분들 종목 보실 때 처음에는 이제 뭐 기본적 분석도 해보려고 하시고 아니면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도 보시려고 하시고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종목을 볼 때 일단 우선은 굉장히 빨리 훑어보지만 이 현재 나와 있는 거를 많이 봐요. PER, PBR, EPS, ROE, ROIC, 그다음에 부채랑 유보율도 보고요. 그 다음 보는 게 자본금 변동사항을 보는데 저는 이 자본금 변동사항을 한 번씩 꼭 체크를 해요. 꼭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발행한 CB가 출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막 가고 있는데 CB가 전환된다고 공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전환권 행사를 딱 하는 순간 기분이 갑자기 팍 상해. 네. 왜요? 그게 발행돼서 아니 저 시비를 내가 갖질 못해서 네, 그런 겁니다. 네. 만약에 제가 시비를 들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요거 항상 되게 중요한 거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 회사에 뭐 돈이 얼마나 있나 이런 거고 부채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 보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또 PER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주가 수익 비율을 해서 PER이라고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PER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PER이 또 아시겠지만 업종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업종마다 PER을 매기는 게 달라요. 그리고 PBR 또 봐야 되고 EPS 꼭 봐야겠죠? ROE랑 ROIC.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다들 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굳이 또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네. 굳이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쉽게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게 막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 PER부터 하죠. 약간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메모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PER 첫 번째 페이지예요. 페이지가 조금 많습니다. 자,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 순이익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순이익이 올해치가 궁금한데 순이익이 다 안 나왔어요. 현재 HTS에 들어가 보면은 1분기만 나와 있고 2분기 실적이 발표했으니까 2분기를 더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3, 4분기가 안 나왔으니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상을 해봤는데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니 거기에 조금 더 줘서 대충 당기 순이익을 얼마를 만들어요. 네.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네. 연습을 많이 하시면
더 정확하게 맞아주고 아니면은 증권사 보고서를 활용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을 하면은 PER이 나와요. 근데 시젠을 가지고 좀 해볼게요. 시젠을 가지고 해볼 건데 자, 시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시총이 오늘 사실 이게 좀 많이 내려와서 이거보다 더 PR이 낮을 거예요. 낮을 건데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제가 시젠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순이익이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나올까? 계산을 그냥 이래저래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쭉쭉쭉 해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한 3,600억 정도? 한 3,6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3,700억 정도? 요 정도 수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할 게 있는데 제가 이게 새벽에 만든 거라서 시즌 시총 좀 볼게요. 7조 1,000억인데 7조로 계산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겠네요. PER이 약 20배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배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3,700억이었고 그쵸? 네. 아까 7조 1,000억이었잖아요. 이게 나누면은 20배가 좀 안 되겠죠. 한 18배 정도. 네. 대충 암산이 나오죠. 요렇게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약 18배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시젠이라는 종목은 어느 업종이죠? 그래도 뭐 제약 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셀트리온처럼 그래도 같이 옆에 껴도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셀트리온이나 삼바나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PER이 몇 배죠? 100배 넘어가고 200배까지도 네. 엄청. 네. 근데 왜요? 삼바는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수저가 다르잖아. 네. 시젠이랑 수저가 다르다고요. 다이아몬드 수저잖아요. 수저가.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한번 언제 했는데 그 제약주들이 어떤 식의 생태를 거치냐면 꼭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인간의 삶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약주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특정한 신약을 만든다고 하고 이슈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신약 자체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 뭐 10조 규모다. 20조 규모다. 그와 관련된 신약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신약이 개발이 돼서 만약에 전 세계 시장 규모에 만약에 10조였는데 10%만 우리가 먹는다면 누구나 환상에 빠지죠. 매출이 얼마가 돼요? 1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약을 이제 전임상을 통해서 동물 실험하고 있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0억이라는 거죠. 이거를 개발을 끝내면 우리는 회사 지총이 10배가 갈 수 있어. 몇 살 때일까요? 4살, 5살 때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네. 어리광을 다 받아줍니다. 우리가. 쫙 가요. 주가 가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갔어. 임상 1상을 시작합니다. 힘들죠. 잘 돼요, 그때는. 뭐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아. 술술 넘어가요. 중학교 올라갑니다. 임상 2상 들어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게 임상 이상이 성공을 할 수 있냐, 자금이 뒷받침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임상 3상을 갑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방향이 달라져요. 중학교 때 뭐 리라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 갔어.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경기고 갔어. 이거랑 달라지는 거야. 이거 지방 고등학교 나왔어. 약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원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지원에 따라서. 어떻게 태어났냐에 따라.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완전 금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도 갈 수밖에 없는 주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을 쏟아 붓기 때문에. 그 제약주들이 그렇게 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자본력에 따라서 결국 생태가 바뀌어요. 근데 자본력이 크지 않았음에도 성공한 회사들이 뭐가 있냐면 시젠 같은 경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네. 그런데 이 회사들도 결국 CJ 같은 경우도 흔들린 게 뭐예요? 받쳐주지 않는 약간의 좀 부족한 실적 때문일까요? 네, 그런 포인트 때문에 좀 힘든 모습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제약주들을 봤을 때는 가장 초창기만 잘 뛰고 셀트리온처럼 올라간 상황에서는 잘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뭐 대표적인 화이자 같은 경우, 존슨존슨 같은 경우가 시총이 PER이 몇 배냐면 10배밖에 안 돼요. PER이 10배밖에 안 돼요. 제약주는 크면 클수록 그냥 제약 그 업종보다는 제조업 쪽으로 바뀐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현대차. 자, 현대차도 빨리 말씀드리면 올해 순이익이 한 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 정도, 3조 1,000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시총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11배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전기차 쪽과 배터리 쪽과에서 이쪽 시너지 쪽에 PER을, 업종 PER을 적당히 매기는데 몇을 매기냐면 약 20배 정도를 매겨요, 지금. 근데 현대차는 전기차 쪽, 수소차 쪽으로 갔기 때문에 20배를 줄만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2배가 더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졌죠. 16만 원이죠. 얼마까지 가야 돼요? 30만 원 넘어가야지. 그때 이제는 적당 수준이다. 고평가를 볼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야 되고, 시젠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죠. PER 20배, 18배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엄청 싼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44분까지 해야 되죠? 자, 보면 그래서 종목들, 업종들마다 PER이 굉장히 상이해요. 요거까지만 하고 끝마치면 될 것 같네요. 전기전자 쪽은 PER을 10배에서 15배 주시면 되고요. 완성차나 부품 같은 경우도 10배에서 15배 정도. 그러니까 제조업들이 PER 자체는 한 10배에서 15배 정도를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쪽은요. 20배에서 30배까지 주셔도 돼요. 그래서 LG화학이나 이런 거 이제 부품주들 계산해 보면은 아직은 올라갈 폭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은 더 줘도 돼요. 30배까지도 괜찮습니다. 원체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화장품주들이 50, 60까지도 갔는데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돼요. 한 30배 정도, 맥스 40까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미디어나 20에서 40배 정도.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100배까지도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큰 회사들, 금수저들을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빵빵하기 때문에 그 임상 3상이라는 걸 할 때 최소 500억, 1000억 들어가요. 감당할 수가 있는 회사라면은 100배를 줘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작은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면은 40배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PER까지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다음에 PBR도 말씀드릴 텐데 시장을 보실 때 꼭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PER이고 PBR이고 굉장히 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굳이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HTS상에 보시면 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고 만약에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가르쳐달라 하시면은 제가 뭐 자료 다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편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무방이 있습니다. 무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9시부터 꼭 들어오셔서 또 좋은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노란 톡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오픈 채팅방 500명이 지금 넘어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함께 다음 주부터 리딩 받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알찬 강의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연휴 잘 보내세요.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w go!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